지난 1월 17일에 깻묵 액비 만들기 하면서 깻묵 액비 만드는 과정의 영상을 올렸었지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잘 되어 가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궁금하실 듯하여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한번 만들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 여름에 만들 때에는 물하고 깻묵과 부엽토만 조금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여름이라 발효 기간은 빨랐지만 냄새를 맡고 달라던 파리가 알을 낳아서 생기는 거 있죠. 하얀 거. 표현이 좀 그렇네요. 부패가 되었는지 냄새도 엄청 났었고, 그래서 발효는 좀 더디지만 겨울에 만들면 파리나 벌레들은 확실히 달라들지 않을 것 같아서 겨울에, 그러니까 1월 말쯤에 만들기 시작하면 2월은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리니 봄 작물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겨울에 만들기 시작했던 이유였었지요. 이번에 만들 때에는 미생물의 먹이인 황설탕, 천일염, 살뜨물, 그리고 부엽토도 넣고 해서 미생물도 배양이 되면 유기물인 깻묵을 좀 더 잘 발효가 되고 미생물도 배양이 될까 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매주 한 번씩 저어주면서 만들고 있었는데 1월 30일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냄새는 하나도 나지를 않고 색깔을 보면은 벌써 많이 우러나온 모습이네요. 발효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우린 수준이라 할까요? 겨울이라 그런지 파리가 침투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잘 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2월달이 지나고 3월 1일의 모습인데, 만든 지 대략 42일째 모습인데, 이게 뭡니까? 하얀 초산막이 생겼습니다. 하얀 막. 이게 초산막이 맞을 듯 합니다.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감식초 만들 때에도 초산막이 생겼거든요. 초산균이 알코올을 먹고 식초를 만들지요. 식초를 만들 때 초산막이 생기는 경우는 초산 발효 진행 과정에서 호기성인 초산균은 공기와 가까운 표면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초막을 만들어 놓고 초막에 붙어서 살아가는데, 식초를 만들 때 이 막을 깨뜨려서 공기를 넣어주고 그렇게 하지요. 지금 보는 이 막이 초산막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알코올도 없는 깻묵 액비에 초산막이라니. 초산막이라고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감식초 만들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엇이든 이론대로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요. 이럴 때 저는 문헌등을 찾아봅니다. 이건 자담책인데 여기에 깻묵 액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깻묵 액비 만들다 저처럼 경험하신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설탕과 깻묵 속에 있는 당분이 알코올로 변하고, 물론 도수가 낮은 알코올이었겠지만 알코올이 있으니 초산균이 달라들었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다른 냄새는 안 나고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이건 식초가 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건 깻묵이 초산 발효가 된 건가요? 고약한 냄새가 안 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네요. 어쨌거나 깻묵이 발효가 되었다는 게 아닐까요? 식초도 작물에게는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 그것도 깻묵 식초라. 주농부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아주 사골처럼 푹 우려낸 진한 진국입니다. 깻묵 속에 들어있는 질소나 인산 등
좋은 영양분들이 다 녹아 나왔다는 뜻이겠지요. 식초는 살균력도 있습니다. 이걸 100배 정도 물과 희석해서 작물에 뿌려주면 식초의 살균력과 좋은 영양제에다가 이건 뭐 일거 양득, 일타, 이피, 꺽 먹고 알 먹고 원샷, 투킬, 원퍼치, 투강냉이 또 뭐 있나? 하지만 편식하면 안 되겠지요. 특히 깻묵 액비는 질소질이 많아서 깻묵 액비만 너무 자주 쓰면 우짜라게 되고 조직이 약해져서 병해충의 위험성도 있으니 균형 시비가 중요하지요. 따라서 때로는 화학비료도 좀 쓰고 또 다른 액비도 좀 쓰고 하면서 그냥 맹물만 주기 뭐 하니 물 줄 때 100 내지 500배 정도 연하게 희석해서 뿌려주면 작물들이 잘 자랄 듯 합니다. 액비의 희석 비율은 일괄적으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화학 비료처럼 성분 함량이 표기된 것도 아니고 만드는 사람마다 틀릴 테니 일부에 사용해보고 반응을 보면서 농도를 찾아갈 수밖에요. 미생물까지 배양이 되었다면 이건 금상첨화이고요. 물론 분석을 안 해봐서 알 수는 없지만요.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잡균이 달라들어 부패할까봐 걸러서 말통에 담아서 밀봉해 두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생각입니다. 양파망에다가 넣어 놓아서 그럴 필요도 없어 편한 점이 있네요. 깻묵 액비 찌꺼기는 깻묵 퇴비를 만들고 있는 곳에 그냥 넣어버리려고 합니다. 특히 깻묵 액비 만들 때는 파리들이 달라들 가능성이 많고 잘못하면 심하게 냄새가 나므로 늦은 겨울에 시작해서 이른 봄에 끝내면 괜찮겠다 싶네요. 깻묵 액비니까 들깨나 참깨에 뿌려주면 더욱더 좋겠지요. 왜냐하면 깨의 씨앗이므로 깨가 좋아하는 성분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작물 잔사 액비는 해당 작물에게 돌려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고추 액비는 고추에게 돌려주듯이요. 마늘 1차 추비 영상을 올렸었는데 잠시 살펴보면은 마늘, 양파 1차 추비 후 약 9일째 모습인데 확실히 많이 자랐네요. 영상으로 구별이 잘 안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추비 전과 후가 달라 보입니다. 깻묵 액비는 서면서 또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깻묵 액비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깻묵 액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